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그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제가 연재하다가 좀 당분간 쉬었었는데, 그 영상을 막 10번 넘게 봤다. 재생 목록 자체도 그 조회수가 꽤 되고, 되게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 만나면은 막 자긴 그거 정말 너무 인상 깊게 봤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댓글에도 종종 그 시리즈에 계속 연재해달라 하시는 분들,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숨 참고 있겠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수요가 꽤 있는데, 사실 시장은 수요가 있어야 이제 거기에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런 SNS도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한번 오래간만에 연재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이렇게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오늘은 찍어보려고 해요.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항상 찍는 게 늘 부담스럽거든요. 누구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항상 부담스러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누구를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스파크는 딱 이렇게 춥다 싶으면 이렇게 원터치로 온도 조절이 돼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공조기는 수동 공조기가 제일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급출발을 할 때는 이 스파크의 10마력 상승 버튼 터보가 있는데, 요거를 딱 누르면 이제 기어 일단 딱 넣고 이제 RPM을 한 5000 RPM으로 가다가 이제 출발하면은 급가속이 됩니다.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어요. 런치 컨트롤 보여드릴까요? 이야, 출발합니다. 출발 이렇게. 다시 에어컨 켜고.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 영상이 살면서 느낀 점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영상이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찍은 영상을 우연히 보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내 상황에 그 얘기들이 정말 또 맞네.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다시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올렸던 영상인데, 제가 이제 건대병원에서 전공의 생활할 때 이제 종양내과,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실명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윤소영 교수님이라고 되게 이게 전공의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게 꼭 사제지간을 떠나서 되게 인간 대 인간으로 되게 좀 잘 대해주셨던 분이신데, 우리 신 선생은 병원 생활 어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저는 종양내과 돌면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일만 하면서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시간 잘 가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많고 하느라가 막 정신 없으니까 막 뭐 했는데 오전 다 지나고 벌써 점심시간인데, 조금 더 하다 보면 점심시간 다 지나가고 오후 회진 준비하다가 오후 시간 다 지나가고 막 퇴근 시간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당연히 정시에 퇴근은 못하지만 시간이 막 되게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가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잡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괜히 시간 남아 돌면 또 잡생각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잡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신 선생은 병원에 돈 내고 다녀야겠네 말하면서 그런 농담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또 그 바쁜 와중에 티타임을 항상 가지시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좀 정이 있으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콩나물 이야기인데, 실제로 원래 있는 얘기인데,
뭐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새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콩나물이 자라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전공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뭐 배우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도대체 뭐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막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이것도 요즘식으로 치면 MG 표현으로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결국은 물이 다 새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또 자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뭐 안 되는 것 같고 줄줄 새나가는 것 같고 성장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성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도 또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뭐 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갖고선 또 현자의 시간이 오면,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콩나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일을 했었고, 또 생각해보면은 또 그 옛날에 비해서는 또 발전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종의 일기장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론이 긴데 남들을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제가 뭐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쩌리예요, 쩌리. 그래서 쩌리의 2부 리그의 삶을 살고, 그냥 쩌리인데 저의 꿈도 메이저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꿈이 그냥 딱 2부 리그에서 편하게 밥 먹고 튀지 않고 사는 게 저의 목표예요. 튀지 않는다고 하기엔 굉장히 SNS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유튜브가 커져갖고 좀 튀는 생활을 하게 되긴 했지만, 고속도로로 가면 너무 달려야 되니까 그냥 내곡으로 가죠. 오늘 첫째 이야기는, 자, 오늘은 굉장히 기본 도덕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인사를 잘하자입니다. 인사를 잘하자. 우리가 막 학생 때, 초등학교 때 막 인사 잘하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살아가면서 인사를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가성비 뭐 이런 걸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인사가 가성비가 좋아요. 첫째, 인사는 가성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인사는 이 돈이 들지가 않거든요. 뭐 인사하는데 ATP 한 3개 정도 쓰지만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냥 꾸벅꾸벅 인사 그냥 잘하면은, 좀만 마주치는 것 같으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인사하고 할 말도 없고, 뭐 그 마음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인사를 잘하면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약간 윤활유 같은 거를 좀 치고 사는, 뭐 EQ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지능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아니고 이구를 떠나서 약간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좀 윤활유를 뿌리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가 꽤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이든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이게 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보통은 절반 이상이죠. 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랑 뭐 적당히 쌩까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내 잘난 맛에 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나 아쉬울 거 없어 하고 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잘 안 맞고 뭐 이러더라도 속으로 이 개새끼 이러는 거보다는, 뭐 속으로는 개새끼 이렇게 욕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막 반갑게 인사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도 좀 안 맞고 막 불편하고 이래도 서로 막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여러분들 반대로 그런 인사를 받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아침에 또 반갑게 인사하고 이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또 약간 좀 풀린단 말이에요. 저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나쁜 새끼 아니지 쟤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좀 또 뭐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또 예민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인사가 사실 돈이 들진 않죠. 근데 이제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게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뭐 아쉬울 게 있나? 아쉬울 게 있든 없든 이 돈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인사를 잘 하십시오. 그 어떤 유튜브 SNS 같은 거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사회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애티튜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되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연구 쪽에 막 굉장히 앞서가는 아주 일부의 브레인들 빼고는 대부분의 일들은 굉장히 루틴화 되어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은 뭐 약간 자전거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전거를 누가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잘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 배면 누구나 잘 탄단 말이에요. 뭐 골프 같은 것도, 제가 골프 하진 않지만 뭐 타이거 우즈처럼 잘하려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한 만큼의 어떤 구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엄청 절대적인 능력을 필요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비슷하고, 누구나 처음엔 못하고 누구나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고, 고인물이 되면 그냥 몸에 배서 잘하게 되는 거고, 타이거 우즈처럼 잘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게 원래 내곡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직진해도 서울이 가지나 봐요. 그럼 오늘은 그냥 한번 직진을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는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사를 잘 하자.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제 초심자인데 못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잘한다고 해서 너무 꿀릴 것도 없고, 오래 하면 다 누구나 잘하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오래 했으니까 잘하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건 아직 몇 번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죠. 첫 번째 주제는 인사를 잘하자였고, 두 번째 주제는 뭐 인간의 능력은 항상 비슷비슷하다, 그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오늘 도덕 윤리 같은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구나. 어떤 애티튜드 같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결국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애티튜드도 되게 이 사회생활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뛰어나고 이 능력으로 뭐 그냥 쳐바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애티튜드가 떨어지면 약간 좌천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능력은 없는데 애티튜드가 좋으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사회생활은. 그래서 오늘은 그 애티튜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모든 거를 비꼬아서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것들 투성이거든요. 사실 이 세상은 와일드 라이프고, 그냥 세련되게 가꿔진 와일드 라이프고, 누구의 공짜 선의는 존재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불만투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이야. 그러면은 나쁘게 생각하면 임대인 이 개새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실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감사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임대인이 꼭 갑이 아니고 임차인이 꼭 을도 아니에요. 임대가 안 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이 갑이고 임대 들어오기만 해줘도 감사한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지 않아도 임대로 내가 일시적인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임대인에게 비록 나는 임차료를 지불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가 임차료를 받긴 하지만, 내가 저 공간을 못 쓰긴 하지만 임차인이 들어와 주셔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고용관계도 그래요. 노무계약을 할 때도 내가 직장이랑 계약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직장이 개새끼 진짜 나를 이렇게 부려먹어? 이 돈 주고?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를 뽑아주셔서 믿고 고용을 해주셨으니까 나도 또 내 열심히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감사한 마음의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항상 모든 거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어쨌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감사해서 그냥 호구가 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호구가 되는 거는 좀 지양해야겠지만, 그런 거는 본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와일드라이프 때문에 어리버리 까고 있으면 그냥 개호구 잡히기 딱 좋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짬 때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구가 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에 당연한 건 존재하지 않고 이 감사한 부분이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평택에서 페이닥터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 용의동에 그 건강한 내과에서 좀 일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또 돈도 좀 궁하고 그래갖고 경기도까지 내려가서 페이닥터 하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계약해서 저는 이제 피고용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거죠. 병원 진료를 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 개새끼 날 이 돈 주고 이렇게 부려먹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또 그 당시에 그 원장님이 또 고용해주고 월급도 잘 주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벌은 시드머니로 또 지금 그게 또 약간 어떤 나비 효과도 생겼고, 그때 그 원장님이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대단히 좋을 것도 없지만 가끔 이렇게 잔소리도 하면서 또 은근히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어디 인턴을 지원했다가 또 좀 떨어졌는데 좀 흑역사긴 한데, 또 그 붙는 거 결과 날 때까지 또 원장님도 굉장히 막 여러 번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떨어져 갖고선 좀 부끄럽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좋은 관계였거든요. 이제 그 원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부원장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니까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왠지 헌능아이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직진하나? 수서로 가갖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원장님이랑도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데 나쁜 일들도 많겠죠. 나쁘게 생각하면. 근데 좋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고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애티튜드가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좀 하면 애티튜드가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만은 많지만 호구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 애티튜드를 갖고 살아가자. 그게 이제 남 보기도 좋고 같이 일할 때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자. 이게 이번 주제, 그 다음 주제고 뭐 결국 또 같은 주제인데 뭐 했던 거에 비슷한 얘기들인데 불필요한 싸움은 피한다. 그래서 이게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이라는 게 꼭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들도 할 말을 다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그 뭔가 이제 불편한 상황들을 아무리 그게 이치에 맞더라도 이치에 맞는 말을 이렇게 다 입으로 뱉을 수는 없거든요. 왜?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은 피한다. 이 싸워야 될 걸 다 싸우고 다니면은 본인의 삶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싸우면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조직에서도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누구랑 싸울 일이 있어도 너무 다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윤활유도 뿌리고 뭐 이렇게 표정도 좀 밝게 웃고 그래도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이러면은 조직 생활 하면서 뭐 안 맞고 이런 게 있어도 이 개새끼 이래도 이제 뭐 쟤도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게 또 사회의 어떤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제는 뭐였더라? 불필요한 싸움은 피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싸워야 될 걸 다 싸우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욕심이 문제인데 욕심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 내가 내 삶이 피곤한 거는 그 근원이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뭐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정말 얼마나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은 개돼지로 보길래 저런 안하무인의 말을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그게 그 말이 은근히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보다 더 여건이 좋은 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고 그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박탈감을 얻고 피곤한 거지만 이게 약간은 그 목표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 훨씬 삶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은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게 막 엄청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적당히 여유는 있는 편이고 뭐 직장도 다니면서 월급 받는데 뭐 그렇게 큰 월급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그냥 밥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이러는데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고 뭐 그 등따시하게 누울 집도 있고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여건 속에서 그냥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고 뭐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놀러 다니고 뭐 520D 중고도 사고 뭐 이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막 뭐 굉장히 그 위만 바라보면은 이게 계속 삶이 피곤해지거든요. 이제 뭐 전세 끼고 막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서 그냥 풀 대출을 하고 뭐 증여받는데 연부 연납하고 뭐 이 지랄 발광을 하면 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갑자기 그냥 빚쟁이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빚만 갚으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50, 60 됐을 때 물론 자산은 훨씬 커질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어쨌든 한국에서는 상속세도 꽤 많고 이 상속 주기도 꽤 빠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치면 거의 뭐 나중에 양도세도 많이 내고 상속하려고 해도 취등록세 내고 상속세도 40% 가까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치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절반이 다 나라 거거든요. 돈을 벌어도 절반이 나라가 가져가고 내가 갖고 있어도 결국엔 절반은 나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깎아먹어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동기부여를 너무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라가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결국은 한국은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큰 목표를 이루는 게 그냥 나라가 어차피 절반 다 가져가고 뭐 이러고 뭐 상속 주기도 사실은 30년 주기고 이러면은 뭐 내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그렇게 고생해서 살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뭐 이재용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뭐 이재용이나 정용진 이런 재벌의 삶이 너무 정신승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마냥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돈에 의한 효과가 그렇게 그 비율 계속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우리가 불만이 많지만 이 최저의 삶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막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막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강남은 그런데 한 동탄 정도만 가도 완전 훨씬 나쁘지 않더라고요. 동탄, 기흥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다음에 송도 이런 데도 물론 송도는 또 살기가 꽤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은 불편을 감수하고 약간은 내려놓으면 사실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대도시에 있겠다 그러면 또 훨씬 못한 여건에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만큼 작지만 월세가 싼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서울도 서울 집값이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완전 비싼 데만 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저도 나이가 40이고 뭐 살 날이 그렇게 마냥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계속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계속 쌓고 막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대출하고 연끌하고 뭐 전세 끼고 막 이래서 막 엄청 무리를 해가지고 뭐를
재건축도 바라봐서 몸테크도 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과연 맞나? 뭐 요즘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생의 삶을 조금 더 적당히만 내려놓으면 조금 더 편한데, 여러분은 그런 게 없나요? 각자의 여건에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어떤 약간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스파크가 이러네. 이게 스파크를 열등감으로 타면 이게 괴롭거든요. 근데 자존감을 갖고 타면 이게 이렇게 재밌고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계속 탈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으면 본인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랑 너무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뭐 앞에 있는 S클래스랑 비교하면 이 차가 엄청 뭐 객관적으로 못한 차지만, 저는 이거 수동 기어라서 좀 너무 재밌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저 S클래스인 사람한테 뭐 꿀리고 말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재밌게 타거든요. 그리고 뭐 주차 아무데나 해도 뭐 긁고 가든지 말든지 알 바도 없고, 공영주차장 할인받아서 좋고 다 푼돈이지만 기어 변속하면서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자존감도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지금 하는 이런 얘기의 연속인데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약간 좀 고인물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무조건 좋은 직업을 갖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자기의 역할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면 본인 삶이 좀 피곤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 분야에 그 분야에 이제 텃세가 돼서 고인물이 되면 저 사람 없으면 이게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정도의 역할이 되면 직급의 상하를 필요 없이 남이 함부로 못 대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타일을 한다고 치면 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확실한 기술을 가지면은 타일 할 땐 저 사람 안 부르면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약간 고인물이 되고 점점 능동적으로 일해서 그 분야에 이 사람이 없으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를 보다 더 도맡아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서히 손을 놓고 결국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그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장 누가 와서도 이 일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사실은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 되면 결국은 그런 일을 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 바로 뽑으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하면은 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좀 점점 고인물이 되고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면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전 사실 아예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떤 일이더라도 점점 그 사람의 노하우가 커지고 그 사람의 그 기술이 커져서 바로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일을 하면 점점 어쨌든 남이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워지고 그게 결국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방송국이다. 그래서 무슨 방송국 조교인데 방송국 조교 생활을 뭐 한 20년을 했어요. 그럼 그 방송국의 어떤 여러 가지 방송 장비 세팅을 그 20년 한 그 사람이 없으면 이게 뭐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 조교라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직급 자체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없으면 뭔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위급 상황일 때 대처가 안 된다. 뭐 이 모든 장비와 복잡한 선 연결 관계, 뭐 장비 수리, 유지 관리 모든 걸 이 사람이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손 놓고 있어서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일을 하더라도 지금은 3단 출발을 해봤어요. 내리막이라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그냥 단순 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일만 해서 그 일은 누가 와도 금방 배울 수 있고 금방 대체가 되는 일, 이런 일은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점점 조금 기술이 쌓이고 그 본인의 필드에서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더 뭔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텃세가 될 수 있다. 텃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고인물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 오늘 영상은 이제 그 시도의 일환이에요. 그냥 스파크 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조용히 떠드는, 저도 이렇게 어떤 유튜버들 보면은 그냥 조용히 떠드는 영상을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운전하면서 혹은 뭐 운동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형식의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오늘 얘기가 많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동차도 보면은 차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되게 출력이 좋고 방정맞은 그런 차를 타면 굉장히 운전이 좀 거칠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골프를 탈 때 그랬는데 이게 차 무게 대비 출력이 꽤 좋고 축간 간격도 짧고 서스펜션도 되게 하드하고 DCT라서 굉장히 변속도 빠르고 이 직결감도 좋고 이러니까 이게 막 완전 스포츠카 타는 것 같아서, 사실은 1.6 디젤에서 출력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닌데 운전이 굉장히 방정맞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운전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520D 같은 걸 타면 520D는 약간 중형차 느낌이 있고 막 그렇게 급가속의 느낌은 아닌데 좀 항속 크루징하는 느낌도 좋고 또 굉장히 좀 점잖게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운전 스타일이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어머니 차긴 한데 911 신차를 또 타면은 그 차를 타볼 때는 또 차가 너무 아까워서 엄청 조심하게 운전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가 또 사람의 운전 습관을 만드는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더 성장할 자리에다 본인을 갖다 놓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되나? 이걸 내가 컨펌해도 되나? 이런 걸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라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언덕 출발은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큰 언덕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거든요.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그래서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또 일상이 되기도 하고, 이걸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 또 고인물이 되고,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본인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본인을 더 어려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인가, 뭐 한 해 개고생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했는데, 뭐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 고생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그냥 적당히 놀고 먹고 큰 꿈을 갖지 말고 살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이게 항상 뭔가 끝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끝나잖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만 붙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의학전문대학원 붙으니까 이제 시작이었고, 와 이제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따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공중보건이 37개월만 제발 끝나면 자유다 했는데 그거 끝나니까 또 그 다음 인턴 시작이고, 인턴 끝나고 나니까 또 전공의 해야 되는데 전공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전임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것만 끝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뭐 결국은 또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저것만 끝나면 내 인생은 끝난다,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기는 결국 오진 않고, 결국 뭘 하든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고 꿈을 갖고 살면서 그러다 죽는 거겠죠. 뭐 그냥 그게 뭐 삶이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사를 잘하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뭐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하다, 자기의 일에서 뭐 고인물이 되자,
어떤 일을 하든 고인물이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좀 하여간 좀 힘든데, 이렇게 그만큼 본인이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면 괴롭히지 못한다 나를. 그 다음 어디까지 얘기지? 뭐 그런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11시라서 치킨나이트가 끝났네요. 치킨나이트는 매일 밤 9시에서 10시입니다. 여기 KFC 치킨이 있어요. 지금 이게 비보 좌회전 차로인데 여기 직진해도 되죠?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다 직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뭐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봐. 또 무슨 얘기 할까요? 거기까지 하면 정리가 되나?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게 욕심을 가져봐야 어차피 나라가 다 가져간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좀 내려놓자. 이게 원래 신호에 빨간 신호면 정지했다가 없으면 우회전 가도 되는 걸로 제가 얼마 전까지 아는데, 결국에 이 우회전 때는 정지했다가 없으면 결국은 다 가도 되더만요. 근데 이거는 전체가 다 열려 있어서 혹시나 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실수로 갔다가 또 영상이 찍고 있으니까 하도 뭐라고 또 혼날까봐 일단 서 있다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느낌으로 영상을 좀 날로 먹어봤는데, 이 편집도 쉽죠. 자막도 안 달고 그냥 컷 편집만 몇 개 하고 올려볼 건데,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쭉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